자, 이제 210페이지 착오죠. 착오는 개념이 이렇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그 사실을 모르고 한 것이 착오입니다. 실수란 얘기죠. 일단 효과는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다만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이때는 착오자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법조 문제가 읽어보면 109조 1항이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합치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2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는 있지만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는 못하죠.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거고요. 우측에 유형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일정한 의사가 형성이 돼서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실제로는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는 거죠? 동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동기가 있고 그 동기로 인해서 의사가 만들어지고 밖으로 뭐죠? 표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원주택을 짓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사야지. 의사가 형성된 거고요. 땅주를 만나가지고 그 땅을 나에게 파서 표시하고 이런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형성된 동기가 잘못됐으면 동기의 착오라고 하고요. 동기는 문제가 없는데 형성된 의사가 잘못됐으면 내용의 착오라고 하고요. 동기도 의사도 문제없는데 표시만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교재는 일단 뭐부터 나오죠? 표시상의 착오부터 나오죠. 일단 개념은 이렇죠. 동기도 의사도 문제가 없는데 뭐만 잘못된 거죠? 표시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가 3천만 원에 팔고 싶었어요. 근데 말하는 과정에서 혀가 짧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3,000원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의사표시가 불일치된 거죠. 그렇게 의사는 정확했는데 표시가 잘못됐다. 이게 표시상의 착오고, 잘못 말하는 걸 우리가 보통 뭐라냐면 오담이라고 하는 거죠. 오담. 아니면 제가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급하게 쓰다 보니까 만자를 빼고 써가지고 3,000원에 팔겠다고 썼어요. 이렇게 오기, 잘못 적는 거죠.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는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처럼 표시가 잘못된 게 뭐죠?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죠. 근데 내용의 착오가 문제인데, 내용의 착오는 표시는 정확히 됐는데 그 의사, 그 의미가,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게, 이게 뭐죠? 내용의 착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제 친구한테 엄마 잘 먹고 잘 살아 짜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놈이 고마워 이런단 말이죠. 제 의사는 뭐예요? 나가 뒤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표시는 어떻게 정확히 했는데
상대방이 뭐죠? 나가 뒤지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진짜 잘 먹고 잘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그거는 뭐죠? 내용상의 차고 의사가 잘못된 거죠. 수험정은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요. 정확하게 $10,000에 팔겠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럼 $10,000라고 하면 상대방은 뭐로 받아들이냐면 미국 달러로 $10,000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갑 집단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콩 달러로 얘기한 거라면 $10,000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지만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뭐죠? 바르게 전달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죠? 내용의 착오가 되는 거죠. 그 점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상의 착오입니다. 표시행위 자체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표시는 정확히 됐지만 상대방이 그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고, 예컨대 홍콩 달러로 $100를 US 미국 달러로 $100 가치 같다고 평가한 경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로 정확히 어떻게 해요? 표시를 하면 상대방은 뭐죠? 미국 달러로 $100로 받아들일 텐데, 집단은 만약에 홍콩 달러였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내용이 잘못된 것이니까 내용의 착오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실제 우리가 나중에 이거 안 해요. 기초 강의할 때나 설명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이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의 착오는 이런 거는요, 보통 3천만 원을 3,000원이라 얘기하면 상대방은 뭐라 그러겠어요? 뭐? 3,000원? 대묻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률적 분쟁이 안 생기고요. 요거는 뭐 예를 찾기도 힘들 정도로 희귀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착오는 다 뭐냐면 동계착오입니다. 동계착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도 동계착오고 판례도 다 뭐죠? 동계착오죠. 얘는 뭐 쉽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라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착오인 거죠.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요. 순 자갈밭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을 사게 된 뭐예요? 동계착오죠. 뭐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는데 땅값이 안 오른다. 이것도 뭐예요? 동계착오. 또 최근에 또 말 많죠.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고 땅을 샀는데 해제가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동계착오죠. 뭐 또 몇 년 전에 또 이런 것도 많았죠. 뭐 아파트 분양하면서 영어마을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분양받았는데 영어마을이 들어서지 않더라. 이것도 뭐죠?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동계착오죠. 뭐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장사가 안 되더라. 이것도 뭐죠? 동계착오죠. 그래서 보통 착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뭐죠? 동계착오고요. 언뜻 아시겠지만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지가 잘못한 거죠, 그죠? 뭐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안 됐는데 알았는데 안 됐다. 이런 건 뭐 그 책임질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는데 상대방이 동기를 알았거나, 죄송합니다. 네, 잘못했네.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기가 표시가 됐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판례 중에 가장 재미있는 판례는 뭐가 있냐면 옛날 판례인데 그 시골 장날에 나갔더니 염소를 파는 거죠. 염소를 파는데 이게 염소가 배가 뿔룩 나왔어요. 그래서 임신했구나 해가지고 사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한 염소가 아니라 비만한 염소였다면 염소를 사게 된 뭐의 착오가 있죠? 동계착오가 있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염소를 사면서 내가 이 염소를 왜 사냐면 임신한 염소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니면 제가 원래 염소 살 마음이 없었는데 그 파는 사람이 임실한 염소입니다. 일타 쌍피입니다. 라고 하길래 그 동기가 뭐가 돼요?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어요? 유발이 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교재 보시면은 3번 동계착오에서 의가 나오고 밑에 학설이 나오는데 일단 다수라 학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결론은 뭐냐면 동계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고 올해도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답이 결정됐어요. 다시 말하면 표시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니까 유발시켰다면 동기가 뭐가 되지 않았더라도 표시가 안 됐더라도 뭐죠?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지문으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소하기 위한 요건에서 1번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뭐죠? 착오가 있을 것이죠.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이러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어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중기준설 해가지고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만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반인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비로소 뭐죠? 중요 부분이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기억해 두시되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 우리 판례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가 있었을 때 뭐가 있으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뭐죠? 중요 부분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은 이 토지를 왜 샀냐면은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어요. 요새 뭐 서울 난리잖아요, 그죠?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고 갑의 소유 땅을 뭐죠?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땅을 사게 된 뭐예요? 동계착오겠죠?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데 요 동기가 갑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갑이 을한테 물어본 거죠. 아니 뭐 그린벨트 이거 사바에 쓸모가 없는 거 왜 사십니까? 라고 하니까 을이 뭐라는 거죠? 아씨 몰랐어요. 그거 이번에 해제된대요. 그래서 사는 거라고 동기가 갑에게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된 거죠. 그죠? 표시가 됐으면 일단 뭐죠? 착오 문제가 되고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뭐여야 돼?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땅값이 1억이었어요. 1억이었는데 을이 갑한테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랍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유 그러면 1억 받고는 못 팔죠 해가지고 1억 2천에 땅을 샀어요. 동의하시죠? 근데 나중에 해제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땅값이 뭐죠? 1억으로 복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니까 이때는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1억짜리 땅을 1억에 샀어요. 근데 해제가 안 되는 바람에 지가가 오르질 않아요. 여전히 뭐죠? 1억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지만 뭐죠? 중요 부분이고 손해가 있어야지만 중요 부분이고 그때만 착오리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올렸다. 이거는 뭐죠? 중요 부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떨어졌다. 이렇게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지만 비로소 중요 부분이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수량, 지적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왜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느냐? 우리 판례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면요, 웬만하면 다 취소합니다. 땅을 샀는데 좀 비싸게 준 것 같아요. 그러면 뭐죠? 산 사람이 취소. 땅을 팔았는데 좀 싸게 판 것 같아요. 그럼 뭐죠? 판 사람이 취소.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뭐가 없죠? 정가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정가라는 게 없고 결국은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가격이 뭐죠?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매매 계약 해놓고 불리하면 무조건 다 뭐 해버려요? 취소해버리고 거래가 뭐 할수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는 거고요. 수량 지적 부족은 또 이런 겁니다. 100평이라고 해서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돼요.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거래 안전보인데 우리나라 지적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적이 참 엽기적인데요. 일제시대 때 만든 걸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사업으로 지적을 좀 정비하고 있거든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안 끝나고 그냥 끝난 데도 있고 안 끝난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쓰고 있는 거를 쓰고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틀려요. 특히 지방 같은데 이렇게 뭐 금산 이런 데만 가도 지적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맞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 뭐가 있어요?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비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죠? 감수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중요 부분이면 웬만하면 다 취소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평이라고 팔았는데 좀 넓으면 판 사람이 취소할 거고 좀 좁으면 뭐죠? 산 사람이 취소고 지적이 엉터리인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래서 이게 참 사람들이 묘한 게요. 법은 몰라요. 모르면서도 관행은 어떠냐면 땅 보러 가가지고 땅이 좀 좁은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측량 좀 해보면 안 돼 그러면 매매 계약하기 전 때는 절대로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계약하고 나면 작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지만 그걸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해서 계약하고 나서 해봤자 좁은 사실을 알더라도 뭐죠? 취소할 수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땅주인이 못하게 막으면 결국 뭐예요? 땅이 작은 땅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깎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수량 지적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입증인데요. 이것도 올해 또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표의자가, 다른 말로 하면 착오자가 입증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입증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입증은 항상 누가 하는 거냐면 유리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죠? 불리할 일을 입증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중요 부분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 표의자가, 착오자가 중요 부분임을 뭐 하게 돼요? 입증하게 되는 거죠. 핵심적인 것은 뭐죠?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고요. 핵심 판례 한번 보시되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사람, 넘겨보시면 물건, 법률행위 성질에 대한 상태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오는데, 요걸 한번 좀 표로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근데 이 표는 기초할 땐 제가 그려드리지만 나중에는 안 그려드릴 건데, 왜냐하면 뭐 당연히 알게 됩니다. 일단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첫 번째 뭐죠? 사람이죠. 사람이 뒤바뀐 것이 중요한 것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일단 매매나 교환과 같은 일반적 결에는 사람이 뒤바뀐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다 그러면 갑돌이 땅이든 갑순이 땅이든 뭐하면 그만이에요? 이전 등기 받으면 그만인 거죠. 그죠? 근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돌이 땅이라 그래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땅이더라 이랬을 때, 아 갑순이 땅이면 못 넘겨받겠네?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못 넘겨받으면 그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는 뭘 전제로 하냐면 이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착오는 뭘 전제로 하죠? 이행이 된다. 이행 안 되는 거는 그건 채무불이행 문제고 별개의 문제인 거고, 착오는 뭘요? 이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매나 교환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뒤바뀌더라도 뭐 하면 그만이에요? 이행이 되면 그만이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고용이나 위임이나 증여 같은 계약은 사람의 개성이 중요한 거고요. 사람이 뒤바뀐 것은 뭐죠? 중요 부분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비대차, 돈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소비대차 계약이나 보증계약에서 채무자가 뒤바뀐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소비대차, 보증계약에서 채권자가 뒤바뀐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돈을 빌렸는데 갑돌이가 아니라 빌려준 사람이 갑순이래요. 채권자가 뒤바뀐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채무자 입장에서는 계약한 대로 뭐 하면 돼요? 돈을 갚으면 되는 거죠. 근데 채무자가 뒤바뀐 것은 뭐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뒤바뀌었다면 변제할 능력이 다르고요. 따라서 중요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사람이 이 정도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사항이죠. 목적물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요거죠. 목적물의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적은 뭐가 있냐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현황 경계는 뭘 말하냐면 이런 거죠. 땅을 샀는데요.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손자갈밭이에요. 하천부지예요. 그래서 그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면 이런 걸 우리가 토지 현황에 관한 사고라고 하고요. 명백히 뭐가 존재하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니까 중요 부분인 거죠. 경계는 또 이런 얘기겠죠. 여기가 경계라고 해서 땅을 샀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경계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경계가 잘못된 거고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이고 착오리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성질에 관한 착오인데요. 첫째, 일반 보증인 줄 알고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대 보증이더라. 이건 뭐죠? 중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용대차인 줄 알고 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대차더라. 이것도 뭐죠? 중요 부분입니다. 조심할 것은 연대 보증인 줄 알고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반 보증인 경우나 아니면 임대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용대차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거든요. 자, 일반 보증인 줄 알았는데 연대 보증이라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이겠지만 거꾸로 연대 보증인 줄 알았는데 일반 보증이더라. 보증인 입장에 더 유리해진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죠? 중요 부분이 아니고. 사용대차, 임대차의 차이점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거든요. 그러면 꽁꼰 줄 알았는데 임대차더라.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요? 중요 부분이지만 돈을 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꽁꼬더라. 이건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아닌 거죠?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그죠? 제가 표로 정리해드리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가 좀 따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것은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정은 뭐가 아니죠?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게 핵심적이 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책 하단에 이제 착오에 뭐죠? 중과실이 없을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요건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리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채도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내더라고요. 자, 중대한 과실이죠.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리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첫째,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동의하시나요? 법조문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리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단순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취소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실제로 착오는 과실을 내포합니다. 과실이 우리가 선인은 모르는 거죠. 악인은 뭐죠? 알고 있는 거. 과실은 뭐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죠? 과실은 뭐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착오가 뭐냐면 의사표시가 불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실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 의미를 내포하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예요. 실수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착오는 항상 뭘 내포하게 되냐면 과실을 내포하기 때문에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과실이 뭐냐?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이니까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뭐죠? 과실이에요. 그럼 중과실은 뭐냐?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도 모르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저한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뭐죠? 중과실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정도의 차임을 알 수 있죠. 그죠? 정도까지.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건 뭐예요? 과실. 현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뭐죠? 중과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또 문제를 푸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판례는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것은요, 과실로 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죠? 중대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어요. 확인 안 해본 거죠. 근데 문제는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선순위로 큰 금액의 저당이 잡혀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러면 명백히 저에게 뭐가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으면요, 중과실이에요. 따라서 그 임대차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가 걱정하지 마세요. 깨끗한 집입니다라고 하길래 믿고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그 임대차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그 교재도 판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은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명백히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만약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매도인 측에서 아우 여기 남들 다 이 공장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길래 믿고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죠?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부여를 합니다. 또 고려청자 판례가 있어요. 고려청자를 구입하면서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럼 이제 과실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만약에 판례 내용은 뭐냐면 소개한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과실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려청자가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뭐죠? 확인 안 했다면 그건 뭐예요? 중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 있으신가요? 있죠. 그죠? 교재 잠깐 보시면 교재 오른쪽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요. 판례만 제가 읽어볼게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란 뭐냐면 피고자의 직업,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뭐죠? 현저하게 결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현저한 주의의무 결여가 중과실이죠. 원고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먼저 위토지의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봐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이 토지상의 원고가 의도한 공장의 건축이 불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주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뭐죠?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가 유사한 판례 중에 또 뭐도 있냐면 매도인이 공장 건축이 가능하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 이런 판례도 있고, 이때는 뭐죠? 과실이기 때문에 뭐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사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몇 가지 추가될 것은 첫째, 입증이죠. 입증만 하면 되겠네. 입증. 누가 입증하느냐?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한다.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없죠? 취소를 못하죠. 그러면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착오다. 이 내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 중요 부분이라는 점은 누구 입증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호자 측에서 입증하고요. 이랬을 때 상대방 측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뭐죠? 입증함으로써 취소를 못하게 뭐죠? 막으려고 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게 되겠죠. 그렇죠? 끝입니다. 효과, 원칙,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요. 3번, 표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착오는 위법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은 뭘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착오에 이제 의의가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착오는 언제 쓰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사면서 계약금을 주는데 나중에 잘못 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무작정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다. 만약에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그때는 계약금 돌려달라고 뭐죠? 요구할 수 있고 꼭 계약금을 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샀다, 착오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무작정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문제인 거죠. 넘겨보시면 적용 범위는 마찬가지로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놈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6번 착오와 관련 문제나 217페이지 다른 제도의 결합 문제는 나중에 볼 문제고요. 이제는 어디 갈 거냐면 218페이지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갑니다. 자, 먼저 사기인데요. 사기는 뭐냐면 기망, 속였어요. 기망을 일으켰고요. 그 기망, 법정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법정은 110조입니다. 110조 1항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3항입니다. 2항은 안 볼 겁니다. 3항. 전항의 의사표시, 전 2항의 의사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결론은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개념입니다. 사기는 뭐냐면 기망, 속였거든요.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의는 기망, 속임수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고요. 요건이 나오는데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려면 첫째 반드시 기망이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기망, 속임수가 없다면 이거는 뭐에 불과하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불과한 거죠. 착오가 아니라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망, 속임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요 기망, 속임수가 꼭 적극적인 행위여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침묵으로도 암소리 안 하는 것으로도 기망, 사기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이 사기, 기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한 시세가 한 1억 정도 돼요. 1억 정도가 되는데 어느 날 을이 나타나 가지고 아저씨 그 아파트 나한테 1억 5천에 파세요라고 하길래 암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죠? 인지상정인 거고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거 1억 5천이 아니라 1억이에요. 라고 뭐 할 의무는 없는 거죠? 고지해 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암수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하는 거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사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으로 사기가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도덕적 관념을 낮춰야 돼요. 아까 우리가 반사회적 법령 할 때 세금 회피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도덕관념, 법적인 도덕관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하면 이게 먼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기망이 사기냐? 아닙니다. 위법해야 비로소 사기가 되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법에 사기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사기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너가 사기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위법이라는 말은 뭐냐?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법은 비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난할 정도여야 위법한 것이고요. 그래야 뭐죠? 사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망이 다 사기인 것은 아니고 그것이 뭐 할 정도의 비난할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에 갔어요. 아줌마 이거 맛있어요? 물어봤더니 그 아줌마가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주문했거든요. 먹어봤더니 맛이 더럽게 없어요. 그러면 그 아줌마는 맛없는 음식을 맛있다고 저한테 명백히 뭐죠? 기망한 거죠. 다음날 그 아줌마를 사기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음식을 파는 사람은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아서 뭐가 있냐면 사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또 TV에 가끔 나오던데 그 옛날에 궁금합니다 와인가 매니저를 보니까 기획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뭐 힘드시죠? 요 땅 사시면 대박입니다. 뭐 그냥 땅값 오르고 이제 자식들 눈치 안 보고 편히 사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길래 샀더니
아무짝에 쓸모없는 맹지에다가 뭐 그런 땅이었어요. 사기냐? 사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는 사람은 당연히 땅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죠? 인지상정이고요. 비난할 수 없어요. 땅값이 오른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땅값이 오른다 그랬는데 땅값이 안 올랐다? 위법하지 않아요.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근거 아이가 기억이 여실히 나는 게 기자가 막 취재를 하고 나서 이제 아들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그 땅을 판 부동산 업자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바둑판 문의도 안 했어요. 그냥 얼굴 공개했고요. 그냥 음성 변조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아들이 이거 사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뭔 사기냐고. 사기라 생각하시면 고소하시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다시 말하면 당하는 게 바보입니다. 그죠? 그 사기에서 뭐죠?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런 겁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길래 분양받았는데 장사가 더럽게 안 되더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비난할 수 없어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사기 분양 그런 것들 다 뭐예요? 재판 가면 다 뭐죠? 무죄로 판결되는 이유가 여기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나중에 좀 판례도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실수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고의로 일부러 기망했어야지만 비로소 뭐죠? 사기입니다. 돈 빌렸다가 안 갚는 게 사기일까요? 빌렸다가 안 갚는 거. 빌린 돈 아니죠, 그죠? 근데 최근에 그 박근혜 씨 여동생 박근영 씨가 사기죄로 기소가 됐었죠. 기소가 됐다가 동생이 돈을 갚아줘가지고 합의해서 재판이 중단됐어요. 그 다음에 그 서태자 아이들 그 누구죠? 그놈 또 돈 빌렸다 안 갚아가지고 뭐죠? 사기로 기소가 됐는데 양현석이 또 돈을 갚아줘가지고 안 됐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돈 빌렸다 안 갚는 것도 사기인가요? 라는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죠? 그죠?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또 그 뭐죠? 그 씨름 선수 아무튼 돈 빌린 것이 사기냐 아니냐는 고의냐 과실냐로 결정이 돼요. 만약에 돈을 빌릴 당시에는 진짜 갚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됐다면 과실로 기망한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돈 빌릴 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면 그래서 뭐죠? 고의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사기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사람이 돈 빌릴 당시에 재산 상태와 소득을 봅니다. 그래서 재산 상태의 소득을 봤더니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사람은 뭐죠? 고의이기 때문에 뭐로 가는 거예요? 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박근영 씨도 직업이 무직이더라고요. 무직이고 재산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돈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 없었으니까 고의니까 뭐죠? 검찰이 사기로 기소한 거고요. 이번에 서태자 아이들 그 누구지? 이름도 까먹었네. 아무튼 그놈도 직업도 없고 막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뭐죠? 고의로 봐서 사기로 뭐죠? 기소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의냐 과실냐에 따라 가는 거죠. 카드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값도 카드를 썼는데 카드 대금 안 냈어요. 그죠? 그게 나중에 몇 달 지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사기로 고소한다고 고소하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카드를 사용할 당시에 갚을 능력이 됐는데도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됐으면 과실로 기망한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데 카드를 쓸 당시에 충분히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뭐죠? 고의이기 때문에 뭐로 가는 거죠? 사기로 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고의는 2단의 고의, 2중의 고의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 고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인과관계라는 말은 요 세 가지 요건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인과관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 언론에서 사기다 해가지고 뉴스로 보도되는 거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저거를 당하는 사람이 있나?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뭐 37억을 헤쳐먹었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는 겁니다. 뭐야, 넘어갈 정도가 아닌 거죠. 객관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37억을 뜯겼다. 주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그죠? 자, 교재 잠깐 보시면 자, 요건 해가지고 우리 교재는 고의부터 나오죠. 고의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실로 속이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 없고 고의해야 되고 우측에 2번에서 기망행위가 나오는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국 요거죠. 만약에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한다면 암소리 하나는 침묵으로도 뭐요? 기망, 사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3번 기망행위가 뭐요? 위법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아까 했던 건 갑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1억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을이 나타나가지고 1억 5천에 팔라고 하길래 암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했다면 사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고지 의무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1억짜리인데 을에게 1억 5천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게 사기일까요? 일단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에 팔겠다고 했다면 명백히 뭐는 있는 거죠? 기망은 있는 거고요. 뭐 또 뻔히 알며 있었으니까 뭐죠? 고의는 있는데 이거는 사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을 고가로 비싼 가격을 불렀다는 말로는 뭐 할 수는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판례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핵심 판례에서 나와 있는 것은 교환이지만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그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판례에서 나와 있는 것은 요거거든요. 위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과장 광고는 사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것이 뭐죠?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다. 사기가 아니라는 판례가 두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판례 줄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줄친 거.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다수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연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성시 위반하여 비난받을 정도로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까지라는 말은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사기다 이런 얘기죠. 그죠? 마지막에. 그다음 밑에 줄 하단에 이제 줄친 겁니다. 위와 같은 변칙 세일은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위법성의 판단 기준이 주체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노점상을 지나가는데 노점상에 물건을 판단 말이죠. 운동복을 파는데 아저씨 얼마예요? 그러면 3만 원인데 그러면 제가 돈을 바로 주기보다는 아저씨가 한 2만 원만 합시다. 깎거든요. 깎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분을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은 언제든지 저를 나쁜 말이긴 한데 속이려고 뭐죠? 예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2만 원만 합시다. 그래서 그분들은 속이더라도 웬만하면 뭐죠?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아가씨 이 옷이 얼마예요? 30만 원입니다. 그러는데 그쪽에서 뭐죠?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에이 20만 원만 합시다라고 하시는 못한단 말이죠. 왜? 우리는 백화점에 대해서 뭐죠? 대단히 많이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백화점이 속였으면 웬만하면 다 뭐로 가는 거죠? 위법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판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사기세일이란 말은 옷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가가 5만 원이란 말이죠. 5만 원짜리 옷인데 사람들이 안 사서 백화점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원래는 15만 원짜리인데 할인해가지고 뭐죠? 5만 원에 파는가 보다. 근데 명백히 그건 원래부터 뭐죠? 5만 원이었기 때문에 뭐인 거죠? 기망인 거죠. 이것이 위법하냐? 위법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백화점에 대해서 뭐죠? 대단히 신뢰하고 있고 백화점이 제시한 가격에 대해서 뭐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칙 세일은 결국 뭐죠? 위법한 것이고 사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보시면 위와 같은 변칙 세일은 물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 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상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면 옳고까지 끊으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백화점의 사기 세일은 위법하니까 뭐죠? 사기다. 이게 결론인 거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주체에 따라서 비난 가능성의 정도는 뭐죠? 달리 평가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이제 뭐가 나오죠? 인과관계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뭐죠?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하다. 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